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또다시 9월 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는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을 법 위에 둔 행위이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가 지난 5월 의견서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 붙여넣기 문서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또 어떠한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역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의견을 밝힌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의 판결은 종결된 사안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청문회는 판결의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조차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조희대 청문회는 결코 정치적 논쟁도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도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표결 이후 단 7일 만에 처리했습니다. 사법부 역사상 전례 없는 초신속 처리였으며 현직 판사들과 국민 모두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6에서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단 7일 만에 검토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법부의 현 주소입니다. 더 나아가 내란 공범인 한덕수 전 총리는 판결 직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국힘은 후보 교체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정치권이 결탁해서 대선 후보 바꿔치기를 기도한 정황입니다.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후보 등록일 직후로 잡은 것 역시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노골적인 사법부의 대선 개입 조작이라고 보입니다. 만일 그때 내란 공범인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은 모두 면죄부를 받는 세상이 찾아왔었을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바로 그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의혹을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진실을 원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복붙한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하십시오. 그리고 국민 앞에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결코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정의로운 판결과 그에 따른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집니다. 삼권 분립은 단순히 권력 분리가 아니라 상호 견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법부는 대선 개입 의혹을 받은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며 사법부는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삼권 분립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30일 청문회에 출석해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것만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개혁해서 완전한 민주주의 틀을 만들어서 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내란도 쿠데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진마 대법원장도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유태흥 전 대법원장은 탄핵 소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장께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를 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 옳지 않은 일인데 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겁니다. 저는 대법원장께 묻습니다. 그분이 일생 동안 재판을 하면서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가요? 불출석 의견서를 냈던가요? 만약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어떻게 했던가요? 저는 삼권 분립의 차원은 자기 스스로의 권리도 지켜야 되지만은 국회의 권리도 존중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꼭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의견서는 필요 없고 대법원장의 얼굴을 법사위에서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피켓을 들고 왔습니다. 국회법 121조입니다. 국회법 121조에는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 등에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현안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 대법원장,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감사원장 등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부르면 그동안 대법원장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중요한 현안이 있는데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대법원장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세길래? 대법원장은 윤석열과 친구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과 친구였고 그 윤석열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줄 알고 있는 건 아닌가요? 대법원장이 될 때 도대체 어떤 자들이 관여했는지 저에게 속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될 때 국민의힘에 누가 또 관여했는지 등등 이제 다 수사로 밝혀내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어떻게 대통령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는지 그것은 모두 현실의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4월 2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배당이 되면 대법관들이 논의하다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해야 회부되는데 그냥 직권으로 회부시켰습니다. 그날로. 그리고 단 만 하루 만에 표결시켜 버렸습니다. 소부 2부에는 파기환송을 반대하는 오경미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만 하루 만에 표결했습니다. 기록은 약 7만여 페이지입니다. 7만여 페이지를 쉬지 않고 읽어도 약 1000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 하루 만에 사건 기록도 보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항소심에서 무죄난 사건입니다. 무죄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바꾸려면 최소한 기록은 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그 기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어서 전산 기록을 보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이야기했지만 로그인 기록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이 바뀌어서 상고 이유서 정도 등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들이 그러고도 대법원장이고 대법관입니까? 이렇게 재판을 하면 이들이 정의롭고 공정한 것입니까? 이들을 이번에 저희 법사위에서는 현안 질의, 현안 청문회를 하겠다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출석하지 않는다면 조희대는 구린 게 있는 것이고 조희대는 사전에 다른 자들과 협의한 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조희대가 도대체 그리고 그 대법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기록들을 읽었는지도 낱낱이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합니다. 나오지 않는다면 그 회개망측한 불출석 사유서는 온 세상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출석 요구받은 대법관들의 그리고 법원 관계자들의 출석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린 것이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낱낱이 따질 것이며 특검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안의 본질은 대법원이 재판으로 대선 한복판에 개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사실상 없애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30일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